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대박클럽 시즌2 오늘은요,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세종국토개발의 전은성 대표와 예스하우스의 이승훈 팀장님 함께 자리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부터 짚어보면서 대박클럽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네,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는 전반적으로 매매가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어떠나요? 네, 지금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지금 4개월 연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 중요 상승 지역을 보면은 광진구, 그리고 서초구, 또 중구, 강동구 이런 지역들이 좀 많이 지금 상승을 한 편이고요. 좀 상승을 한 지역이 있는 반면에 좀 하락한 지역도 있습니다. 하락한 지역들을 보면은 은평구, 금천구, 도봉구. 그러니까 은평구 같은 경우는 서울의 서북 쪽의 끝자락에 있는 곳이고, 금천구 같은 경우는 남쪽의 끝자락, 도봉구 같은 경우도 도봉구도 서울 북쪽의 끝자락에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서울 중심에서 좀 많이 벗어난 지역들이 많이 하락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방 도시를 한번 보면은 부산, 대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그 추가적인 그 주택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물량 부족으로 인한 그 상승세가 좀 계속 지속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그 지금 그 송도라든지 영종도라든지 그리고 뭐 하나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상당히 공급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공급 물량이 많았던 부분들이 어떤 가격 하락의 도화선이 돼서 그 가격 하락을 하는데 그 폭을 지금 계속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꿈쩍도 하지 않던 매매 시장이 매매가가 조금씩 오르면서 탄력을 붙여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전세 시장은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집을 구하시는 서민들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전세값이요, 무려 93주 연속 올랐고요. 2년 연속으로 꾸준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세 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전세 시장 지금 살펴보셔봤자 지금 크게 말씀드리고 변화되는 게 없는 게, 93주 동안 오르고 있으니까는, 뭐 여기서 변동되는 거 없이 그냥 꾸준히 오르고 있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전세 상승 폭을 보면은 매매 상승률이 한 2배 정도 가까이 됩니다. 최근만 들더라도 한 매매 상승 폭이 한 3.5%인데 반해서 한 전세 상승 폭은 한 8%에서 9%로 지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는 소형 평형의 상승세가 또 오히려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학군 위주로 봐서 그 서울 내에서는 강남구와 영천구가 지금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학군이랑 조금 좀 거리가 먼 곳들, 동대문구라든지 은평구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전세 가격, 도봉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 전세 가격은 좀 안정돼 있는 편입니다. 네, 계속되는 전세가의 고공행진 속에서도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니까요. 좀 눈을 낮춰서 이런 지역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주택시장 이후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예, 주택시장 전망을 보면은 일단은 현재 그 금리가 조금 인상이 됐고 수도권 일부의 미분양이 좀 적체돼 있는 게 그 매매 가격 상승을 억제할 걸로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에 지금 보금자리 주택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구입자를 대부분 그 대기를 시켜놓은 대기 수요자로 만들어 놓고 매수할 수 있는 그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전세 시장에 개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전세 금액이 많이 올랐는데, 이런 그러니까는 그 보금자리 주택에서 당첨에 탈락된 그 실망 그 청약자들이 앞으로 대거 그 매매 시장에 다시 이렇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수급 불일치로 인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매매 가격은 올 한해는 좀 상승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전세 대란의 원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금 체크를 못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원인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에 필요한 크기의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지금 목은 마른데 계속 그 정부에서는 빵을 갖다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뭐가 필요한지 필요한 것을 갖다 줘야 되는데 목이 마르다고 하는데 물은 안 갖다 주고 계속 그 1인 주택 위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는 앞으로 그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들 또는 신혼들 또는 뭐 한 자녀 3명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그 부족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그 지금 그 증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원룸 주택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법을 상당히 완화를 시켰는데 좀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일반
주차장법을 완화를 더 해가지고 예, 일단 그 필요한 물건들을 공급을 해야지만이 그 전세란은 좀 해소될 걸로 보여지는데 단기적으로는 전세란 또한 해소되기는 좀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설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서 이 전은성 대표님께서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만 전세난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이제 미리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승훈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이 괜찮을까요? 네, 지금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93주 동안 전세 가격이 올랐다는 네. 게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그 전세 가격이 오르는 동안에 매매가도 같이 이제 상승해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매매가는 지금 멈춰 있거나 아니면 소폭 상승에 그쳐 있는 반면에 전세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갭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매매가가 상승이 안 된다는 전제 하에 매매를 원하셨던 분들이 전세수요로 옮겨갔지만 앞으로는 전세가는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런 대기 수요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세 수요자로 가는 분들이 매매 대기자로 많이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어떤 그런 신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이제 집을 구입하셔서 전세가 상승에 대한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느 때보다 몸살이 심한 부동산 시장이지만 항상 전문가들은 틈새가 있다고 하는데요. 고수들의 부동산 투자 비법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고수들의 부동산 투자 비법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요. 부동산 투자 관련한 질문 그리고 내 집 마련에 관련한 질문들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참지 마시고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요.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호는요. 022299-4034번입니다. 이렇게 직접 통화가 되신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푸짐한 선물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 성공적인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를 위한 필수 월간지 예스하우스 3개월분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요. 고수의 부동산 투자 비법 오늘은 전은성 대표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전략인지 기대됩니다. 예, 고수들의 투자 비법이라고 해갖고 딱히 뭐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고 네. 좀 확실한 곳에 투자를 하라고 지금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누구나 좋아하는 지역이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는 것은 좀 누구나 알고 있는 지역이 안전하다라는 뜻은 황금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것은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살다 보면 갑자기 어떻게 그 큰 돈이 필요할 때도 생기니까 그럴 때 보면 우리가 팔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부동산을 좀 처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려운 일이 겪을 때 그 부동산이 만약에 돈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 곤란한 경우가 많이 생기고 뭐 그럼으로 인해서 경매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많이 알려져서 황금성이 제대로 갖춰진 곳을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은 황금성이 좋은 곳들은 보통 누구나 원하는 역세권 같은 경우들, 역세권은 좀 주거하기가 편리하고 교통시설이 좋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은 그런 부분들은 또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본인이 거주하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투자하는 것, 즉 어떤 세를 안고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역세권 같은 경우는 전세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금액이 자기 자본 비율이 좀 떨어지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한 10% 올랐다고 가정을 할 때 자기 자본은 그 절반만 들어갔다면은 사실상 상승폭은 그 20%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그 역세권 같은 데서 투자를 하면은 자기 자본 비율을 좀 낮을 수가 있고 그리고 수익성이나 황금성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 재고를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꼭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투자하라는 거는 법률적으로 어떤 감으로 투자라는 뜻이 아니고 공약이라든지 또는 이런 곳들은 개발을 하겠다라는 법률이 새로 나오면은 그런 곳들에 투자를 하라는 뜻입니다. 될 수밖에 없는 곳을 그냥 눈으로만 보고 여기는 된다 안 된다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역들에 대한 개발 호재라든지 이런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법률이 나왔다든지 역세권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역세권 반경 250m 또는 더 넓게는 500m까지는 개발할 수 있는 역세권 시프트에 대한 그 어떤 그 법률이
그 근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역세권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될 수밖에 없는 지역들, 이런 것들은 노후도가 어느 정도 충족됐다라든지 또는 최근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중공업체 개선 방안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공약들을 그 발표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서 투자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공약된 그 개발 계획도 항상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또 한번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처음에는 항상 큰 그림을 그립니다. 큰 그림을 그려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그 스케치를 한 다음에 거기에 세부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 전반적으로 큰 그림 전부를 다 투자처라고 보시기보다는 그 큰 그림 안에서 되는 곳이 확실히 될 만한, 그러니까는 그 중에 제일 핵심 되는 지역들에 보수적으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이 그려지더라도 그 안에서 조금 더 괜찮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면서 제일 실패를 하고 도대체 그 가격에 대해서 어떤 중심을 갖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렴한 곳과 저평가된 곳을 분명히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도봉구 또는 저쪽 경기도권에 평당 500만 원 하는 게 과연 싼 거냐, 서울 중심부에 5천만 원 하는 게 과연 비싼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일을 해도 안 팔리는 거는 저렴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계시는 어떤 뭐 명품 같은 경우는 매년 가격이 상승해도 백화점이라든지 우리 명품관을 가보면은 줄을 서 있는 그 경관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분명히 그 저렴한 게 아니라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렇게 부동산 같은 경우도 꼭 저렴한 곳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왜 이곳은 더 싼지, 왜 이곳은 비싼지, 이렇게 비싸더라도 과연 내가 환금을 할 수가 있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인터넷상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고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것들도 이렇게 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런 눈을 키우는 어떤 그런 시각적인 눈을 키우는 그런 수준에 오르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이런 그 부동산 방송들을 계속 또 보시다 보면은 스스로 또 내공이 쌓입니다. 그래서 꼭 저렴한 것과 저평가되어 있는 곳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시는 훈련을 계속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안전하고 좋은 곳에 투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누구나 좋아하는 지역이 가장 안전한 투자처이다. 항상 정답은 간단하기 마련이고요. 간단한 것들은 놓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지역은 그만큼 수요가 몰릴 것이고, 수요가 몰린다면 가격이 높아질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가 궁금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그런 지역 대표적으로 한 몇 군데만 생각나는 지역을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우리가 지금 크게 말하면은 재건축, 서울시 재건축 그러면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음마 아파트 그러면 누구나 알고 있고, 네. 개포주공 이러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 뭐 서울에서는 이렇게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알고 있는 지역들은, 전국에서 어느 한 지역에서 토지 보상을 받았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럼 서울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요즘에 뜬다 그러니까는 정부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아마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지역도 있을지언정 뭐 개포주공이라든지 음마 아파트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다면은, 지금 또 재건축에서는 그런 곳들이 알려져 있다고 하면은, 재개발 지역에 있어서는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성수지구들 또는 뭐 앞으로 한강변에서 개발될 수 있는 지역들, 이런 곳들 위주로 해서 누구나 좀 알고 있는 지역들에서 좀 자본이 어느 정도 갖춰지거나 그러면 호기심이 생길 때 좀 네. 한번 가보고 싶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투자를 해야지만이 어떤 대기 수요자들이나 또는 뭐 거부감 없이 투자를 이렇게 권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돌발 질문이었는데요. 아주 콕콕 집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수의 부동산 투자 비법, 누구나 좋아하는 지역이 가장 안전한 투자처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알짜 투자 지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이곳을 주목하라 이어집니다. 네, 부동산 이곳을 주목하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그리고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승훈 팀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지역일지 기대됩니다. 네. 네, 오늘은 얼마 전에
그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면서 발표가 된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합정 전략정비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의 대표적인 개발 계획이 바로 한강변이죠.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요, 합정 전략정비계획 지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합정 지구는요, 기존에도 한번 강의 시간에서 살펴본 지역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매번 나오셔서 재차 언급해 주시는 걸 보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일 텐데요. 오늘 이승훈 팀장님께서는 어떤 추천 요인으로 꼽아주셨는지 추천 요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전략정비구역을 제가 오늘 드리는 이유는 네.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전에 그 지구단위 계획 수립 그 결정고시를 위해서 발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뭐 언론에서 많이들 나왔기 때문에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은 자세히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단 마포구 내에 있고요. 서울 중심에 그 용산구에 인접해 있고 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 시청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접근이 편리하고 뭐 가장 중요한 장점 같은 건 이제 한강 조망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마포구 내에 있다는 것과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금 합정역과 상수역 그 사이에 그 당연히 발전소 있는 부지 전부가 전략 정비 구역입니다. 약 50만 제곱미터가 되고요. 또 합정역을 기준으로 해서 건너편 왼쪽으로는 망원 유도 정비 구역이 있고요. 또 위에 그 대각선 맞은편에는 석유자이가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한 중순쯤에 지금 입주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양 역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고 합정역 같은 경우는 2호선과 6호선의 환승역이기 때문에 2호선, 6호선 두 가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상세하게 좀 더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그 전략정비구역의 조감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재작년 11월이죠. 재작년 11월에 먼저 그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을 때는 그 전략정비구역 전체를 좀 굉장히 고층해서 보통 평균 층수 40층에 그 최고 층수 50층 정도로 초고층으로 짓기로 원래 이렇게 조감도상에는 나타나 있었는데 어떤 그 중간에 와서 그 변화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얼마 전에 발표한 거에서 조감도가 상당히 많이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조감도가 바뀐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발전소 부지는 공원화하는 건 맞는데 양쪽 역세권만 지금 고층 개발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저층 개발이 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구역 설정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은 나타나질 않았는데 현재 조감도상으로만 보게 되면은 역세권 주변만 개발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력 개발 방식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공원화 부지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지금 뭐 굉장히 지금 그래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조감도의 변화가 지금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 합정지구는 전략정비구역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 진행 상황도 살펴볼 수밖에 없겠죠. 네, 전략정비구역이 지금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틀 전이죠. 어저께, 네. 엊그저께 서울시에서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지금 발표를 한 거고 2월 달쯤에 이제 주민 공청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상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게 되면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식으로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 고시를 아마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일단은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2월 중순경쯤에 그 주민들의 어떤 반발도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원래는 전반적으로는 좀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역세권 주변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개발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그 공청회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합정역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데 재개발 방식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도시환경 정비 사업 방식이 굉장히 많이 어떤 일반 분양물이 많이 나오는 용적률을 높게 해주는 형태의 개발 방식입니다. 때문에 역세권 합정 역세권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더 많은 어떤 가치의 상승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같은 전략정비 구역이지만 포함되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개발이 좀 불가능한 상태가 자력 개발이긴 하지만 말이 자력 개발이지만 사실상 존치나 다름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좀 빠질 어떤 변동이 없다면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종 상향도 됐습니다. 지금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로 좀 상향이 된 부분이 있고요. 상수역 부분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정비구역 지정과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어떤 세부 계획에 따라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종 일반 주거 지역 7층 이하에서 3종 일반 주거로 종 상향을 해서 고밀 개발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또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역세권 위주 개발로 이 전략정비구역이 또 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현황입니다. 네, 그래서 합정 일대가 종상향이 됐다고 하니까요. 재개발 측면에서는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뉴스에서 확인을 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방금 전에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뉴스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합정지구의 절반가량이 이 지역의 저층 개발지로 제한됐다라는 내용을 제가 확인한 적이 있는데요. 뭐 합정 쇼크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원래 기존의 그 조감도를 보시게 되면은 네. 전략정비구역 전체가 굉장히 좀 고층화되고 그 뒤에 있는 층에서도 굉장히 좀 조망이 잘 되는 굉장히 초고층 형태로 고급 주택단지로 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물론 뭐 조감도 상으로만 꼭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거를 믿고 가게 되는데, 이번에 나온 조감도는 역세권 주변만 빼놓고는 전부 다 개발을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포함된 지역과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투자 가치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가격 값어치 같은 것이 양극화가 좀 심해지게 될 것이고, 또 이게 지금 공청회가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니라서 결정이 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특별한 어떤 상황이 없으면 변동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여기 계셨던 주민들의 같은 경우는 또 온라인상에서 지금 많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에 대한 좀 대책 수립도 조금, 사인 간에 좀 만나서 좀 개발, 계획을 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개발 변경이 되려고 한다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모여서 공청회 때 가서 좀 목소리를 좀 내셔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런 식으로 좀 어떤 개발의 변경을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합정지구의 사업 현황들을 면밀히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네, 이제 쭉 들어봤는데요. 이 합정지구의 장점들을요, 다시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합정역 상수역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다시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든가 종상향을 등을 통해서 기존보다 더 많은 어떤 층고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에 역세권에도 고밀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당 구역의 사업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가 이 해당 구역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해당 구역, 지금 역세권 주변과 역세권이 아니 돼서 개발이 안 될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높지가 않고 오히려 좀 가격이 좀 하락할 우려도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역세권 지역, 특히 합정역 같은 경우는 합정역 주변에 지금은 이제 재정비 촉진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예전에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는 사업 구역도 있고 안 되는 사업 지역도 있는데 석유 자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동안은 좀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균형발전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어떤 역세권의 좀 상권의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가 합정역하고 직접 균촉지구하고 바로 연접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계신 주민들 같은 경우는 상권 이용에도 굉장히 수월하고 역 이용에도 편리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큰 장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앞에 보면 이제 당연히 발전소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발전소가 지금 공원화되는 걸로 이전 여부를 떠나서 공원화 시키겠다고 공론화됐기 때문에 공원이 된다고 본다 그러면은 앞에 한강 조망을 가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높은 건물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도 더 탁월하게 한강 조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공원이 당연히 발전소 공원이 되면은 공원 뷰도 굉장히 한강 뷰 못지않게 높게 평가받고 있는데 또 공원 뷰와 한강 뷰를 같이 이용할 수 있을 뿐더러 공원을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원분 같은 경우가 유도정비구역 다르게 또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지분 쪽에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닙니다. 예전에 미리 지금 정해진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조합원, 유도정비에 비하게 된다면 사업성이 좀 좋은 지역에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로얄층에 우선 배정 가능하고요. 그래서, 높은 층에서 이제 한강 조망이 가능한, 그런 프리미엄을 좀 누릴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변북로라든가 올림픽대로라든가 아니면은 여의도나 용산 아니면 시청 이런 도심과의 접근성이나 어떤 교통망도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한 가지 합정 전략정비구역의 큰 장점으로 속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합정지구 무엇보다 주거지로서 매력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 지역 또한 장점 많지만 단점도 없을 수는 없거든요. 단점 정리해 볼게요. 네, 단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하게 지금 뭐 말씀들을 많이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서로 간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또 역세권 지역이 아닌 지금 포함되지 않은 자력 개발이 사실상 개발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어떤 전략 정비가 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장점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전혀 어떤 예상을 치를 못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게 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까지 한번 공청회까지 기다려봐서 결과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지금 가격대가 좀 높은 편입니다. 소액 투자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고 원래 이제 그 유도정비 구역이나 보다는 굉장히 좀 개발이 조금 더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속도 면에서 봐서도 좀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액 투자로는 좀 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점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면이 좀 단점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좀 큰 이슈화 되는 부분이 전략정비 구역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제 당인리 발전소의 이전 부분입니다. 어떤 그 전략정비, 그 당인리 발전소 이전 여부를 떠나서 공원화 만들고 합정전략정비 구역은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당인리 발전소와 합정전략정비 구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이 당인리 발전소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전을 하겠다는 게 원칙이지만 이전 부지를 굉장히 좀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찾아도 그쪽으로 이전시키기도 현지에서도 반대를 하는 거고 또 이전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어떤 비용 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 관계부처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뚜렷한 지금 대안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존치가 된다거나 어떤 지하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전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값어치는 약간 떨어질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심리적인 요인일 뿐인데요. 어쨌든 뭐 이전이 되거나 지하화가 되거나 앞에 내가 보이는 지역은 공원이 맞는데 내 앞에 내 앞마당에 어떤 그 발전소가 있다라는 부분에 심리적으로 좀 약간 악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이 된다 그러면 좀 더 가치가 상승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전이 안 되고 뭐 지하라든가 이런 게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면 외부에서 유입할 수 있는 수요가 조금은 예상보다는 덜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예상했던 부분보다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 합정전략정비구역의 어떤 포인트고 단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합정지구의 장점과 단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합적인 평가까지 내려주셔야겠죠? 네. 예.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발표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합정동 쇼크라는 표현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역세권과 역세권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크게 너무 개발 가치가 크게 이렇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주변에 계셨던 분들은 가치가 지금보다도 상대적으로 더더욱 높이 상승을 할 것이고 또 시소성이 더 있기 때문에 전체가 개발되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어떤 그런 매물들이 더 높은 시소성을 발휘하게 돼서 좀 가격에 좀 반영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외의 지역은 뭐 지금 섣부르게 예단하기 좀 힘듭니다만 좀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좀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2월 공청회 때 이후에 이제 결정고시가 나야 되는 건데 공청회 이후에 변경 가능성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공청회를 간다고 하도 역 주변에 있던 어떤 고층 개발이 저층 개발로 간다거나 이런 일은 없고요. 기존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들이 추가 편입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좀 집중적으로 될 것 같고 또 당인지 발전소가 어떻게 확실히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주요 안건으로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가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설정해서 지금 진행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2, 3년 내로 개발이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입주하게 된다 그러면 좀 길게 사업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소액 투자가 아닌 약간은 조금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사업이 장기화된다 그러면은 좀 무리한 투자를 하신 분들한테는 약간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이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당인리 발전소가 이전 문제가 지금 확정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또 요거에 대한 이전이냐 지화하냐 아니면 존치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략정비구역 합정 전략정비구역의 가격에 어느 정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은요, 이 부동산 이곳을 주목하라 합정 전략정비 구역의 모든 것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강의 내용 들으시면서, 아, 이곳 괜찮겠구나, 관심 갖게 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요,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네. 뭐, 계속 제가 들으셨으면 이제 아실 겁니다. 지금, 네. 뭐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확실한 지역, 아까 전은성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확실한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다 보니까 전략정비구역에 관심을 두셨던 분들은 합정역이나 상수역 역세권 쪽으로 지금 빌라를 구입하시는 게 맞고요. 좀 가격이 좀 격차가 나더라도 그쪽을 구입하시는 게 확실한 투자처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입을 하시되 지금 뭐 단독주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매물이 있는데 신축 다세대 빌라를 위주로 구입하셔야 되는 게 옳아 보이고요. 그거는 이제 사업의 초기 단계다 보니까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좀 사업이 장기화되게 되면은 무리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좀 어떤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기회비용 측면에서 좀 손해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축 다세대 빌라를 구입하시면 지분이 작기 때문에 어떤 투자 금액에서 좀 세이브를 할 수 있고 또 신축이기 때문에 또 임대차를 놓는 데 있어서 공실 발생 염려라든가 아니면 높은 수준의 임대차 가격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할 수 있는 가격 자체는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 근처에 신축 다세대 빌라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장 올바른 투자법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합정지구의 투자처로서의 면면과 그리고 투자 노하우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이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인 궁금증 남으시면요, 참지 마시고요, 저희에게 전화로 여쭤볼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02-2299-4034번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요, 전문가의 친절한 답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요,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 관련한 어떠한 질문도 괜찮으니까요, 스스럼 없이 번호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요, 여러분들의 그 답답한 속을 전문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2-2299-4034번 열려 있습니다. 내 집 마련에 관련한 질문 괜찮고요. 부동산 투자 관련한 어떠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참지 마시고요. 스스럼 없이 저희 번호 눌러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누가 기다리고 계실까요? 곧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처음으로 이승훈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무엇이든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요. 네. 저는 신길동 뉴타운 지역에다가 CUG를 하나 구입했어요. 15평짜리를. 네. 한 4년 전에 했는데 이게 빨리 되지도 않고 이게 괜찮은가? 앞으로 두면 전망이 있을까? 신길동 몇 구역이라고 그러셨죠? 7구역이에요. 7구역이요? 네. 네. 4년 전에 구입하셨는데 구입한 이후에 가격이 많이 안 올랐나 봐요. 네, 안 오르고 그냥 그대로 네. 있고 네. 그 사용료만 내고 있어갖고 좀 힘들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럼 현재 거주하시는 건 아니시고 지금 타 지역에서 그냥 투자로 해놓으신 거죠? 네. 네. 7구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신길 뉴타운 지역 중에서는 그래도 사업이 굉장히 빠른 구역 중에 하나거든요. 네. 지금 뭐 4년 전이라면 2007년 정도에 매입을 하신 것 같은데, 네. 2007년도에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결국 CUG에 이제 구입하셨으면. 네네. 네. 그렇다면은 보통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가 가격이 어떤 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그다지 많이 오르지 않는 경우를 좀 많이 봐요. 그건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무허가 건축물이 사실상 그 분양 자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네. 어감상 무허가 건축물 하니까 왠지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요층이 좀 얇은 편이고 좀 매물도 많지 않아서 거래량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손바뀜이 자주 일어나고 이러면서 좀 가격이 좀 상승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무허가 건축물 자체는 어떤 그런 면이 없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좀 제한적인 건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 7구역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까지 난 지역이거든요. 예.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은 진척은 다 이뤘다고 보고요.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가치를 좀 발할 때가 됐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주 정말 힘들지 않으시다면 좀 보유하셨다가 그냥 네.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7구역 같은 경우나 신길동이 16개 구역 중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네. 네. 지금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이런 거는 조금 얘기를 듣고 계시죠? 조합 측에서.
아, 근데 듣고 있는데요. 네. 언제쯤, 그래도 이게 언제쯤 일이 시작이 될까. 네. 그런 것이 좀 궁금해요. 예,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관리처분 인가만 남은 상태고요. 예. 이제 기다리신 보람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예. 이제 그쪽에 이제 신림선 경전철이라든가 아니면은 보람역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이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편리하긴 편리해요. 예, 중앙에 신길교통 중앙에다가 이제 상권도 활성화되는 부분이고 제가 볼 땐 교통이라든가 어떤 집객 이용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신길 뉴타운 중에서 인기 있는 구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갖고 계셨다가 무허건축물 같은 경우는 중간에 파시게 되면 별로 이익이 안 나는 어떤 그런 매물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거는 하나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시우지 같은 게 나중에 이제 불화받는 게 있는데요. 네. 이거를 받으시면은 이제 안 받으셔도 일단 물론 이제 조합원 자격은 갖추신 데 문제는 없는데 네. 이걸 받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불화 대금을 납부를 하는데 그만큼 네. 나중에 이제 감정 평가받을 때는 권리가액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어차피 내는 금액이거든요. 그럼 네, 이제 네.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이거를 네. 불화를 받으시게 되면은 내 권리가액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요. 예. 어떤 순위 산정에 있어서 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아, 그럼 사는 게, 불화 받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따져보셔야겠지만 좀 높은 이제 이익을 그러면 구역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뭐 네. 명확하게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거 네. 사실 수도 있고 안 사실 수도 있는데 사는 쪽에 유리한 경우가 많죠. 예. 그것도 이제 보통 이제 일시납하는 것들이 아니라 10년 분할납이라든가 20년 분할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네, 네. 다르기 때문에요. 네. 납부하시는데도 큰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좀 갖고 계셨다가 뭐 지금까지 기다리신 게 지루하셨지만 이제부터는 좀 좀 경기도 좀 회복이 되고 네, 신길 충격도 어느 정도 많이 진척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글쎄 이게 금년 한 중반쯤엔 좀 진척이 될까요? 올해 내로는 분명히 진행이 있어요. 아, 올해 내로는 진척이 있어요? 네. 네. 감사하고요. 네. 선생님,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네, 저기, 파주 문정지구에요. 네. 임대 아파트 그거 지금 짓고 있는 게 하나 누가 좀 살까 하는데 그거 괜찮을까요? 점점 도심으로 좀 들어오시는 투자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예. 수도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전국적인 수요였다가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수도권까지도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일궜는데 지금 네. 수도권 부분 주변이 어떤 공급량이 많아진 부분도 있고 좀 경기도 안 좋은 영향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수요층이 서울로 좀 집중하는 경향을 좀 보이거든요. 네. 심지어 서울에서도 어떤 한강변 라인이라든가 도심에 좀 집중을 하고 서울의 외곽 지역들은 가격이 좀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여유가 되신다 그러시면은 조금 더 도심 쪽으로 들어오라고 좀 권하고 싶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답변 핵심 포인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사유지 국유지라면 불화받는 가정하에 아파트 배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경기가 좋지 않고 무허가 건물의 특성상 보유 중 높은 시세 차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네, 신길 7구역은 사업의 진행이 빠르고 위치가 뛰어나 보유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다리신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곧바로 다음 전화 받아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번호 02-2299-4034번 열려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전문가들의 친절한 상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전화 어떤 분이 기다리고 계실까요? 곧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요, 대표님께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궁금하신 점 무엇이든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죠? 아, 예, 제가 지금 안산의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아, 네. 지금 한 여유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걸 가지고 시흥 쪽에 네. 다세대 주택에 한번 투자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 곳이 시흥시 매화동 쪽인데, 네. 이곳의 투자 가치는 어떠할까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어떤 세금 문제도 좀 궁금하고, 네. 투자 가치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은 다른 데 혹시 추천해 주실 지역은 있는가 뭐 여러 가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안산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 인근의 시흥시 쪽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가 봐요. 예, 제가 그 전에 안산에 살기 전에 예.
이쪽에서 살았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편안하게 생각이 돼가지고요. 네. 네, 뭐 투자 가치 이런 거를 먼저 봤다기보다는 예. 살았던 곳이라 좀 익숙해서 그쪽으로 한번 보려고 했던 겁니다. 편안하기만 하지 안산 쪽이랑 지금 시흥이랑 둘 다 그 투자 가치는 없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냥 예, 편안하니까 살려고 하는가 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부동산을 투자용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옷도 아니고 편안하다고 해서 사면 되겠습니까?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그쪽에 살고 계셨으면 상대적으로 조금 어떤 상승폭에 있어서 네. 예, 그게 많이 안 올랐다라는 걸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 외 지역으로 하는 게 맞고요. 예, 예. 예, 그 외 지역은 조금 더 좀 시각을 넓혀서 정보를 좀 많이 공유를 하시든지 또는 많이 알아보셔갖고 하시는 게 좋은데. 네. 일단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좀 조세특례법 시행 중이기 때문에요. 네네. 내년 말, 그러니까는 2012년 말까지 구입하는 주택, 그러니까 계약을 하셔서 잔금을 치르거나 또는 뭐 등기를 이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네. 당해주택을 먼저 양도를 할 때 2년 있다가 그 뜻은 네. 뭐냐면은 지금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2년 전부터 시작해 오는 건데요. 예, 예. 여하튼 간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2012년 말까지 구입하는 주택은 구입하신 다음부터 2년 동안 보유를 하시게 되면은요. 내가 지금 현재 그 주택을 사기 전에 어떤 주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2012년 말 안에 사신 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후에 양도를 할 때는 일반과세를 받는 기간이에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을 만약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요건은 안 되지만 2주택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투자한 주택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2년이 지나면은 취득한 지 2년이 지나면 일반과세이기 때문에 뭐 어떤 세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득을 보는 기간이에요. 아, 예. 예, 그래서 2012년 말까지는 경기가 꾸준히 회복을 한다 그러면 구입을 하는 거를 좀 세금적인 부분에서 혜택이 많기 때문에 좀 네. 권유를 해드리는 편이고요. 예, 예. 지금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시다 그랬죠? 가지고 있는 거는 한 5천 정도 되고요. 네. 만약에 좀 더 필요한다면 융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5천만 원, 그러니까 자기 자본 5천만 원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네. 일단은 작은 거를 찾다 보니까는 아주 너무 작은 물건, 방금 아까 앞서 상담하신 부분들,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가 좀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재개발 지역 같은 데서는. 네네. 근데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이 대출을 받기는 힘들어요. 무허가 건물은 대출은 안 나옵니다. 아, 예. 예, 소액은 할 수 있지만 대출은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럼 네. 대출을 해서라도 좀 자기 자본 비율을 좀 줄이려고 한다면은, 네. 예, 요즘에 아파트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 빌라 같은 경우에는 반공제를 하고 한 70%까지도 대출이 좀 가능해요. 아,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강변이라든지 기타 호재 있는 지역에 좀 잘 살펴보면 할 수는 있습니다. 아, 한강변 쪽이요? 예, 알겠습니다. 대출을 받는다면은 좀 어차피 장기적인 사업지에서 5천만 원이면 좀 소액 투자인데, 네. 이제 크다면 큰 돈인데 부동산 서울 인근 쪽에서는 좀 소액 투자로 볼 수 있어요. 아, 예. 예, 그러다 보면은 융자를 받는다면은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기 위해서는 좀 소득이 안정돼야 되거든요. 네. 예, 네. 이제 계속 나오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네네. 먼저 팔게 되면 꼭 그런 분들이 팔고 나면 오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소득, 이자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적금 든다 생각하실 정도의 네네. 소득이 안정되셨다면은, 네. 예, 대출을 안더라도 지금 확실한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고, 네. 또는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승폭이 좀 높을 수 있는 지역들, 한강변이라든지 기타 대형 공원이 들어선다든지, 지하철이 이렇게 개통이 된다든지 이런 지역들, 네. 예,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안산에 있어서 크게 재미를 못 보신 것 같은데, 시흥시에 또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좀 더 넓게 보라고 좀 말씀드린 거고요. 예, 예. 예, 조금 더 제가 꼭 집어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방송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요. 네. 예, 다음번에 한번 전화를 또 한번 주신다면은, 예. 예, 자세하게 한번 구체적으로 본인 상황에 맞게, 네. 예, 얼마나 지금 버틸 수 있는지, 예, 그렇게 해서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네. 부동산이라는 건 좋다고 해가지고 누구나 다 글로 가서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예, 예. 꼭 거주가 목적인지 앞으로 향후에 내가, 또는
자녀한테 증여를 할 건지 10년 있다가 네네. 예, 지금 뭐 자녀에 대한 그 시드머니를 만들어 준다든지 네. 예, 또는 뭐 순수하게 투자 목적이라든지 예, 이런 여러 가지 자기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누가 좋다고 해서 내 집 다 팔고 그 지역에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뭐 대출을 이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네. 금융 그 부담에 못 이겨서 어떤 네. 좋은 시기를 맞이하지 못하고 파는 경우가 많아요. 아, 예, 그리고 예. 또 목적 자체가 순수하게 투자에 대한 이득을 보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네. 입주가 목적이라면은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뭐 한강변의 초기적인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 있어서는 내 목표는 입주인데 뭐 돈을 벌으면 뭐하냐, 나는 집이 들어가 살 곳이 필요한데 네네. 예, 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입주가 목적이라고 가정한다면은 네. 예, 좀 사업이 좀 빠른 곳들 네. 뭐 최소한 구역 지정돼서 조합 설립 인가 정도 돼서 한 2, 3년 있으면은 그 이주를 할 수 있는 지역들 네네. 이런 지역들을 좀 지켜봐야 되고 예. 그냥 여유 자금으로서 언제든지 이곳은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니 네. 뭐 내 자녀가 좀 크면은 뭐 자녀의 번듯한 집 하나 그냥 하나 뭐 우리가 강남에 지금 뭐 한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은 누구나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를 하나씩 샀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10년이 지났을 때 이 지역이 뭐 현재 강남 재건축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여유 있는 관점에 묻어둘 돈인지 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요. 네네. 전반적인 개인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보험 상품 상담받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예, 예. 예, 그 뭐 누구나 뭐 그 똑같은 보험에 드는 게 아니라 네. 예, 좀 보험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자기에 맞는 보험을 하잖아요. 네. 예,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고 본인 예. 상황에 맞는 상품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상담 내용이 길어지긴 했지만은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은 네. 예, 구체적으로 그 더 추가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은 예, 앞서 그 말씀드린 그쪽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방송 끝나고도 제가 전화 드리면은 추후에 상담이 가능한 거죠? 예, 가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미처 상담을 받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도 저희 전화 받고 있거든요. 02-2299-4034번 번호는 똑같습니다. 계속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요, 이제 전화 통화 직접 되신 분들은요, 약속한 대로 저희가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는데요. 성공적인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를 위한 필수 월간지 예스하우스 3개월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시고요, 상담까지 모두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박클럽 시즌2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추위도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이번 달이면 조금 한파도 물러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챙기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